자, 이번 시간은 제3자를 위한 계약, 매년 무조건 한 문제 구성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다. 일단은 계약의 당사자가 2명이에요, 3명이에요?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2명이에요, 3명이에요? 3명이라고 그럴 줄 알았어요. 2명이에요. 계약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립하는 의사의 합치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 요건을 가리켜서 계약. 우리 앞에서 공부하실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일단은 자, 단독행위, 일방 당사자의 의사 표시에 따라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 그 중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종류 그냥 외우고 넘어가자고 그랬어요. 동철, 상추, 취해해.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그 중에 몇 개 공부하셨어요. 해제, 해지라든가, 아까 퉁친다, 상계, 이런 것들. 또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에서 취소, 이런 것들. 4개 정도는 오늘 한번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일단은 계약이라고 하는 게 포인트예요. 계약의 당사자는 몇 명?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죠.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거,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과 매매 계약을, 자신의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그럼 갑은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되고,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이런 게 일반적인 매매 계약이죠. 그런데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은 계약이야. 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되게 되는데, 얘는 좀 특이한 개념이야. 지금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뭘 하게 되면, 자, 등기를 넘겨주게 된다라는 전제가 쌓일 때, 자, 매매 대금을 제3자한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 매도인이 있습니다. 갑. 매수인이 있습니다. 을. 병. 제3자가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래요. 제일 중요한 게 결국 매도인하고 매수인 간의 법률 관계. 이게 결국은 뭐가 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이게 기본이 흔들리면 안 돼. 제3자는 옵션이에요. 일반적인 계약과 다르게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대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매수인이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하고 뭐가 된다? 매수인이 되게 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왜 이런 걸 맺어요? 실질적으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법에 있어요. 자, 요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매수인, 이 병이라는 제3자가 매도인한테 돈 받을 게 있어. 만약 1억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십시다. 사용금 채권 1억 가지고 있어. 근데 갑이 돈 준다 하면서 계속 안 주고 있어. 그러면은 병은 갑을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갑이 얘기를 해. 야, 이번에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팔아가지고 1억짜리 부동산 팔아서 그 돈 받으면 너한테 줄게 라고 얘기했을 때 병은 갑을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믿지. 돈을 받고 뭐 팔고 말고는 알아서 할 문제고, 설령 팔았다 한들 자기한테 안 주면 어쩔 거야. 많은 거지. 소위 물권이 저당권 같은 게 있어가지고 뭐 경매를 청구한다. 직접 자기가 돈을 받아낼 방법이 있으면 별개의 문제지만은 직접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번에 팔았는데 X부동산을 누구한테? 을한테 팔 텐데 이 매매 대금을 너한테 지급을 할게 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조금 더 신뢰가 가죠. 왜? 을까지 매개가 되니까. 그래서 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처음 공부하시게 되면, 아, 웃긴 새끼들, 지가 돈 받아주면 되지 왜 복잡스럽게 계약 체계를 제3자를 집어넣고 지랄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왜? 내가 그랬으니까. 저는 이거 공부하다 짜증이 나가지고, 하여튼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놈들은 다 사형에 처한다 라고 헌법에 써버려야 돼,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야. 복잡하니까. 근데 실제 이제 문제를 보니까 되게 간단해요. 자, 그래서 이제 가십시다. 용어 공부하셔야 돼. 우리 이런 거 있었다. 물권 공부하실 때, 지역권 할 때 도움을 받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도움이 필요한 토지, 요역지. 도움을 주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승역지라고 이렇게 용어를 공부하셨어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소위 용어가 먼저 세팅이 돼야 돼요. 매도인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요약자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내가 등기를 넘겨줄 테니까 너는 어떻게 해라? 대금을 제3자에게 지급해 달라라고 해서 계약을 요청했다고 해서 갑을 뭐라 부른다? 매도인을 요약자. 그러니까 매수인이 알았어 라고 승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 부른다? 낙약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시험 문제는 요약자, 낙약자라는 표현을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매도인을 뭐라 부르고? 요약자. 알았어, 너한테 대금 지급 안 하고 제3자한테 지급할게 라고 했던 사람은 뭐라고 한다? 낙약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시 지역권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토지를 요역지, 도움을 주는 토지를 승역지. 이에 비해서 제3자를 위한 계획에서 매도인은 요약자, 매수인은 뭐가 된다? 낙약자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고요. 요 용어가 제일 피곤해. 요약자, 낙약자. 그리고 이제 같이 살을 붙여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자, 지금 갑과 을의 관계를 우리 이제 민법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라는 용어를 써요. 제3자를 위한 계획이 성립하려면 일단 갑과 을의 관계가 성립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 제3자한테 대금을 지급하든 말든 하는 거지. 두 사람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 제3자는 성립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기본관계 또는 보상관계라는 용어를 혼용해 써요. 이게 힘들다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 용어가 힘들어. 두 번째, 왜 매도인이 자기가 대금을 지급받지 않고 제3자한테 지급을 하게 했느냐라고 하는 관계를 뭐라 부르는 이 관계를 원인관계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매도인과 제3자의 관계를 뭐라 부른다? 원인관계. 왜 그랬을까? 그 원인관계라는 용어를 써요. 그 외 매수인하고 제3자의 관계를 수익관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별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용어, 매도인을 요약자, 매수인을 낙약자,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를 제3자를 위한 계획의 가장 기본 출발점이라고 해서 기본관계 또는 보상관계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매도인하고 제3자의 관계를 가리켜서 왜 이런 짓거리를 했을까? 원인관계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게 이 문제의 기본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이 부분이 약해요. 대충 봐. 성격 급해가지고 뒤에 막 보다가 기본을 놓쳐버리니까 이게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 풀지를 못해. 그래서 다시 갑시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매도이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소유권 이전 느끼를 해줄 테니까 그 매매 대금은 제3자에게 지급해라 라고 이렇게 하는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 부르는데 이때 용어 매도인을 요청했다고 해서 요약자, 승낙했다고 해서 매수인을 낙약자, 요약자와 낙약자의 관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지금 요약자와 수익자 또는 제3자의 관계를 가리켜서 바로 원인관계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것만 세팅되면요 나중에 문장 두세 개 외우면 다 게임 끝나요. 다시 매도인을 요약자, 매수인을 낙약자, 그 다음에 제3자를 수익자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겠고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를 뭐라 부른다?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라는 용어를 쓰고 그리고 자 매도인하고 제3자의 관계를 뭐라 그런다? 원인관계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이것만 외워놓게 되면은 나머지는 금방 다 해결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법률 관계가 되게 복잡한데 우리 시험 문제는 되게 간단해요. 딱 한 3개 정도 외워버리면 다 게임 끝나.
근데 내용은 간단한데 용어가 이상하니까 이게 뭔 소리를 하는지 감을 못 잡아. 해서 다시 갑시다. 매도인을 요청했다고 해서 요약자, 매수인을 낙약자. 매도인, 매수인의 관계를 기본 관계 또는 보상 관계, 한편 매도인과 수익자, 제3자의 관계를 원인 관계라고 부르게 된다. 요게 기본 구조. 자, 이제 이 용어를 안다고 치고 얘기를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3자를 위한 계약도 계약이니까 여기서 중심축은 누가 되는 거야? 매도인하고 매수인, 요약자와 낙약자가 중심축이 되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자, 이제 한번 쭉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계약의 성립이라고 해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도인, 요약자와 매수인, 낙약자 사이에 자, 유연 계약이 성립돼야 된다. 이 관계를 보상하는 게 기본 관계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바로 제3자 수익 약정을 맺어야 된다. 해서 일단 팔기로 하고 다만 매매 대금은 누구한테? 제3자에게 지급해라. 하니까 일단 팔기로 하는 게 중요한 이슈가 되고 금액을 특정하는 게 중요한 거고 나중에 실제 금액을 수령한 사람은 그 다음 문제라고. 그래서 먼저 제3자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일단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성립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상의 기본 관계가 준비가 됐을 때 그 다음 단계에서 제3자 수익 약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3자는 계약 체결 당시 특정 현존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건 부차적인 얘기니까. 왜? 지금 매도인한테 돈 달라고 하는 놈이 한두 놈이 아니야. 여러 명이 줄을 서 있어. 그중에 도끼 들고 온 놈. 그 놈한테 먼저 돈을 준다고 해야 돼. 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제3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 체결 당시 현존 특정되지 않아도 된다. 일단 이렇게 그림을 잡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가볼까요? 계약의 소멸. 자, 내용 보지 마시고 우리 앞에서 계약의 소멸 뭐가 있었죠? 해제라고 하는 거 기억나시죠? 해제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 중에서 즉 제한능력자의 법률 행위, 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사기 강박에 따른 의사표시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어떻다?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있었죠? 또 하나가 무효인 법률 행위라고 했을 때 그 무효를 주장을 하게 돼서 무효를 입증해 보이면 어떻다? 그 계약의 효력은 애초에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약의 소멸이라는 게 취소, 해제, 무효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해제는 여기서는 쟁점은 안 되죠. 임대차에 관한 부분이니까. 해서 일단은 자 가볼까요?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지금요 매도인, 매수인이 계약의 당사자죠. 제3자를 위한 계약, 요약자, 낙약자, 제수익자 이렇게 있지만은 계약의 당사자는 누가 된다고요? 매도인과 매수인,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당사자가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이거 어렵지 않아. 그래서 제3자는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 우리 앞에 공부했던 거 어떤 법률이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 하나 터지게 될 테고 대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기억나시죠? 너무 오래전에 기억이 안 나. 하도 오래전이라서 다시 어떤 법률 행위가 유효하면 뭘 할 수 있다? 해지라고 하는 것을 할 수가 있었죠? 그죠? 해지가 있게 되면은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거 메모하지 마세요. 어차피 봐봤자 나중에 메모 왜 이렇게 썼는지 이해를 못 하잖아. 그 공부 좋아하고 그러면 뒤집니다. 힘들어갖고. 나 봐봐요. 뒤지잖아. 이게 뭔 지랄이냐 봐. 학교 다닐 때 공부 안 하고 학교 끝나고 나서 더 공부를 시작해. 성격 묘해. 난 고등학교 2학년 집 나갔던 사람이에요. 1년 반 동안. 남들 대학 가려고 준비할 때 이 사회 제도를 거부하겠다. 내가 무슨 애국하냐고. 교회는 아니었어요. 교회는 아니고 하여튼 비슷한 거 있었어. 하여튼 간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대학 가고. 대학 가서 또 공부 안 해. 그리고 어떻게? 남들 이제 취업하고 할 때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을 해. 뭔 얘기하고 있어, 다시? 유효. 했을 때 해제 문제가 있고, 이때 부당 이득, 반환의 문제나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가 발생한다. 기억나시죠?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면은, 자, 부당 이득은 기본적으로 반환 문제가 발생합니다. 봤던 건 다 토해내야 돼. 물론 103조 위반은 제외인데, 이건 그건 특수한 경우. 일단 부당 이득 반환. 그러나 손해배상은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취소가 되면 무효가 되고, 이때는 손해배상 주장할 수 없고, 대신 부당 이득 반환만 문제가 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앞에서 홍보했었는데, 하도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안 날 거예요. 한 100번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겨우 지금 한 5번밖에 안 했어. 아니, 이런 식의 그림은, 수십 번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되는 거지, 이걸 그냥 처음부터 그림 갖고 해결할 수는 없어요. 뭐 그러다 치고, 지금 이제 제3자료한 계약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 무효나 취소 사유에 있게 되면은, 이때 바로 뭐라고요? 당사자는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제3자는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보셨고, 해제, 누가 할 수 있다고요? 계약의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는 거죠? 계약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어떻다?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은 누구라고요?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출제 포인트예요. 무효 취소는 사이드 쟁점이고, 해제, 제3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뭔 얘기냐면,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한테 등기를 넘기고 을은 병한테 대금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걸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요약자가 낙약자에게 등기를 넘기지 않게 되면은 낙약자는요, 당연히 어떻다?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서 해제할 수 있겠지요. 그죠? 한편 요약자가 낙약자 등기를 먼저 넘겨줬는데 이 나쁜 새끼가 지금 도끼 들고 다니는 병한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해서 뭘 주장할 수 있다? 해제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갑이 요약자가 잘못했든 낙약자가 잘못했든 제3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계약입니다. 두 개의 의사표시 합치입니다. 그래서 제3자는 곁다리입니다. 절대 계약의 주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얘기예요. 무효 취소 해제는 제3자는 어떻다? 주장할 수 없다. 이 문제 나오면 더럽게 어려운 문제. 그렇다 치고, 자, 이제 제3자의 권리. 확률 낮은데 가볼까요? 자, 갑이라는 매도인 요약자, 을이라는 낙약자, 제3자 병이라고 전제를 깔고요. 자, 먼저 매수인, 즉 낙약자는 지금 매도인한테 등기 넘겨줄 테니까 병한테 대금을 지급해라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그래서 낙약자가 알았어 라고 했어. 그래서 어떻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이 됐어. 근데 병이 누군가 궁금했는데 갑이 살짝 알려줘. 쟤야, 쟤 싸가지 없는 도끼 들고 다니는 저 아이, 제가 제3자야 라고 알려줬을 때 이 낙약자는 누구에 대해서? 제3자에 대해서 저기요 죄송한데요, 도끼 드신 분, 그분 도끼 드신 분, 저분 혹시 갑하고 알고 지내세요? 걔가 나한테 등기를 넘겨주면서 대금을 지급하라고 얘기했는데 받으실 거예요? 라고 물어볼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최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 이건 별로 쟁점 안 돼. 낙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제3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향수할 것인지 여부를 최고할 수 있다. 이걸 누릴 것인지 여부를 물어볼 수 있다. 그래서 자, 지금 매수인은, 자, 낙약자는 상당 기간 내에 제3자가 확답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어떻다? 거절한 것으로 본다. 뭐 큰 쟁점 안 돼, 이런 것들은. 도끼든 아저씨가 쌩 까고 지나간다고 그럼 이렇게 돈 받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 보다. 지금 누구한테? 요약자 잡으러 가나 보다. 그럼 제3자의 계약은 아직은 성립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 치고, 자,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낙약자에게 계약의 이익을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때 생긴다. 일단 그렇다 치고요. 출제 포인트 중에 하나. 자,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출제 포인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갑이 을한테 등기를 넘겨줄 테니까 을이 병한테 1억을 갚기로 한 매매대금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이런 제3자를 위한 계약. 1억 받으실래요? 라고 해서 오케이 라고 하게 되면 어떻다고요? 제3자의 권리는 확정되게 됩니다. 그런데 요약자와 낙약자가 야야 이거 자 1억이 아니라 8천으로 하자라고 했을 때 이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이때는 어떻다?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해서 자 제3자의 수익의 의사표시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나 자 계약 당사자의 합의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이게 한번 답이 됐던 주제예요. 간단한 주제. 한편 이 선의 제3자 얘기는 지금 얘기 안 해요. 나중에 민법 총칙할 때 통정 허위 표시에서 보호받는 선의 제3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거, 본인과 수익자, 본인과 제3자는 선의 제3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따 문제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쟁점 안 되고. 하나 실질적인 출제 포인트 제3자의 권리를 어떻다 침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 하나 설명드렸고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거의 문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행 거절의 가능성. 자 개념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제3자 계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했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자 먼저 매도인 즉 요약자는 누구한테? 자 매수인 낙약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해줄 의무 지게 되죠? 그죠? 낙약자 매수인은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이 기본 법률 관계라고. 자 그랬을 때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 의무를 거절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하고 매수인이 제3자에게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된다고요.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거절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매도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매도인이 자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보상관계 기한 항변으로 매수인에게 자신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그죠? 뭐냐면은 매수인이 제3자한테 대금을 안 줘. 그러면 매도인은 어떻다? 매수인에게 등기를 넘겨주지 않아도 된다. 돈 안 주니까 등기 못 넘겨주겠다. 이거 가능하다는 얘기라고요.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보상관계 기한 항변으로 거절할 수 있다. 자, 매수인 입장에 볼까요? 매수인은 매도인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매도인 등기를 안 넘겨준 거야. 그때 보상관계 기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뭐를 등기를 넘겨주지 않게 되면은 매수인은 제3자에게 대금 지급을 어떻다 거절할 수 있다. 이해되셨죠? 끝났어요.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것은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 기한 항변에서만 어떻다 인정되게 된다. 다시 갑시다. 매도인을 요약자, 매수인을 낙약자.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를 보상관계 또는 기본관계라고 불렀었고요. 한편 매도인하고 제3자의 관계를 뭐라고 한다? 원인관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관계 기한 항변을 거절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나와 있죠? 그죠?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사실은 거절할 수 있는 거, 보상관계는 거절할 수 있다. 야, 원인관계는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이걸 외워버리면 끝나. 보상관계에서는 어떻다? 거절할 수 있다. 원인관계는 어떻다? 거절할 수 없다. 이것만 외우면 끝난다고. 이걸 거의 다 시험 문제 포인트로 삼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인관계 얘기 가볼까요? 매수인은 원인관계 기초한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게 뭔 소리냐면 갑이 을한테 등기를 넘겨줄 테니까 을은 어떻게 해라? 바로 병한테 대금을 지급해라. 이렇게 제3자 계약이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수인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면은 갑이 등기를 안 넘겨주면 자신은 어떻다?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건 가능했죠? 이걸 보상관계 기초한 항변으로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원인관계 기초한 항변으로 거절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 사이에 중간에 갑이 병한테 돈을 다 지급한 거야. 제3자 계약이 체결된 상태에서 이행기 도래하기 전에 병이 갑한테 가서 아주 지랄 발광을 해. 도끼로 벽을 찍고 난리야. 겁나 죽겠어. 그래서 갑이 사체를 끌어서라도 어떻게 병한테 대금을 지급을 했다고.
온 동네 소문 다 났어. 칼부림했다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을이 낙약자가 알아. 야, 돈 받았잖아, 너. 그러니까 난 너한테 돈 못 줘. 그럼 어떻게 돼요? 을의 뭐죠, 그? 직구석도, 을의 직구석도 도끼 칼부림 나고 생긴다고. 돈을 받았고 말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자기는 돈 주기로 했잖아. 등기 넘어왔잖아. 그럼 어떻다고요? 제3자한테 돈을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갑과 병의 관계를 이유로 해서 바로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는 없다. 뭐 이런 경우도 있겠다. 극단적으로. 자, 갑이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면서 내가 숨겨놓은 자식이다, 병이 숨겨놓은 자식이니까 얘한테 내가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되니까 대금을 쟤한테 지급해라 라고 이렇게 했어.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숨겨놓은 자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 숨겨놓은 자식 아니니까 돈 못 줘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라고요. 그죠? 등기 넘겨주지 않았을 때만 어떻다?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이해되셨죠? 네. 하나 더. 매도인 입장에서 매도인은 원인관계 기초한 항변으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것도 뭔 소리냐면, 자, 원래 갑은 을한테 등기를 넘겨주고 을은 대금을 병한테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어. 그러면은 자, 이제 갑은 을한테 등기를 넘겨줘야 돼. 근데 갑이 갑자기 등기를 안 넘겨주겠대.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얘가 도끼 들고 와갖고 지랄하는 바람에 사채 끌어서 돈 갚았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다? 등기를 넘겨주지 못하겠다. 쟤한테 돈 줄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3자는 다 사이드라고. 제3자는 말 그대로 제3자야. 계약의 당사자는 뭐라고요? 매도인과 매수인, 요약자와 낙약자. 이 사람 문제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에서는 거의 문제 70% 이상의 보상관계기한 항변으로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건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요약자든 낙약자든 가능한 것이고요. 한편 원인관계기한 항변으로 다 거절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외울 때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보상관계기한 항변으로 거절할 수 있다. 외울 게 뭐라고요? 보상관계기한 항변으로만 거절할 수 있다. 보상관계기한 항변으로만 거절할 수 있다.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요약자든 낙약자든 보상관계기한 항변으로만 어떻다? 거절할 수 있다. 끝났어. 두 개 외우시면 돼. 제3자의 권리가 발생했을 때 제3자의 권리, 매도인 매수인이 나중에 변경하지 못한다라고 하나. 두 번째, 이 제3자에게 제3자 다시 매도인은 요약자는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 의무를 지게 되고 매수인은 제3자에게 대금 지급 의무를 지게 되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게 되면 매수인은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고 매도인은 매수인이 제3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은 이때 어떻다고요?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해서 보상관계기한 항변으로만 어떻다? 보상관계기한 항변으로만 자신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원인관계 기한 항변은 거절할 수 없다. 그래서 한 100번 할게. 100번 이걸 반복한다고 하면 보상관계 기한 항변으로 거절할 수 있다. 90번 하는 거야. 그리고 기타 원인관계 기한 항변은 거절할 수 없다. 요렇게 치고 가셔야 돼. 그래야지 이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3절 위한 계약 관련한 간단한 쟁점 보셨고 양이 좀 애매하니까 잠시 끊었다가 문제 통해서 제3절 위한 계약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